이게 어디까지 갔냐, 상대가 누구냐, 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사연자분한테 중요한 건 민지 채널. 미가미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고민상담소 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이틀간 수집을 했는데 진로, 연애, 인간관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가지 인생만 살아봤으니까. 근데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두 마디 얹어줄 수는 있잖아. 그런 바이브로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어느 정도 배움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 들을 수 있는 강좌도 조금 제안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K무크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업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쫌쫌따리 한번 넣어보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의 내용들은 DM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수집된 소중한 고민들입니다. 사연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정보를 생략 및 요약하였습니다. 이게 당신의 고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일 뿐입니다. 민지 채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슬슬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 싶은지 못 정했어요. 적합한 진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교에서 교과 과목 공부를 하고 시험 스케줄 나오면 시험 보고 수능 보라 그러면 수능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입시 탐색의 기회만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 진로 탐색에도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고 스텝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라고 저도 이제 이후에 느낀 것이지, 저도 20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잘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누군가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다,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이제 분야를 탐색한다. 세상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주변 환경 따라서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친구 보고, 가족 보고, 드라마 보고 이거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 엘리멘탈 보셨나요? 그 영화 엘리멘탈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도 가게를 물려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마땅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진로를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넓더라고요.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탐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진로가 어떻게 저절로 찾아져.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해. 회도 아니고.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K무크를 이용하는 건데 국내 강좌뿐 아니라 해외 강좌도 살펴볼 수가 있어갖고 다양한 분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미 유명한 글로벌 강좌 사이트인 코세라랑 연계해서 좀 더 글로벌한 넓은 물을 살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 돈이 안 들어요.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 컴퓨터 언어, 리더십, 마케팅 뭐 이렇게 좀 취준에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언어 배우기 강의라던가 뭐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 같이 그런 기술적인 강좌도 존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2단계에서는 이런 분야를 딥하게 다 들어가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슨 강좌가 있나, 관심 있으면 한두 개 찍먹해보고 이거 좀 나랑 괜찮은데? 미래가 유망한데? 싶은 것들을 알아두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기준과 어떤 실현하고 싶은 가치,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두 개 정해. 워라밸도 좋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재밌고 힘도 별로 안 들고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직업은 없어요. 진로 결정이 힘든 케이스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케이스인데, 내가 그래서 잘 알거든요. 진로에서 모든 걸 충족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직업적으로 가장 달성하고 싶은 가치, 혹은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치를 가진 진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야. 집중해서. 그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내가 관심 분야가 바뀌면 어떡하냐, 우선순위 가치가 바뀌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do it. 자, 다음 고민입니다. 일반직, 전문직 사이에서 고민 중이에요. 20대 초중반입니다. 현재 일반 회사에서 인턴 중인데 전문성, 수입, 성취감 등을 고려하면 전문직이 좋을 것 같아요. CPA 시험이나 재수를 통한 메디컬 진학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경제활동, 부모님 지원 문제가 걱정입니다.
요렇게 사연을 보내줬어요. 요즘 2030이라면 한 번쯤은 이 전문직에 대한 갈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졸업을 할 때 일반 취직과 강사 대비 요거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옵션이 있다면 또 한번 치열하게 도전을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가장 큰 기회비용은 제 생각엔 돈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의 가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같은 1년이라도 20대 초중반 때는 한 10 정도의 부담감이었다면 30대, 40대 되어서는 이 시간의 부담이 한 50, 60, 70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와. 그래서 전문직이든 대학원이든 이직이든 나중에 30대, 40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해주지만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면 후회가 안 남을 거라는 보장은 있다. 뭐 경제적 부담이 걱정이 돼?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빼가지고 잠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학원비 보태면 됩니다. 부모님께 죄송해? 나중에 갚는다고 생각하시고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이제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하나씩 뛰어들어보는 친구들이 존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그게 잘 안 됐더라도 나중에 그런 치열한 경험을 가지고 훨씬 더 만족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목소리 왜 이래? 갑자기 너무 목소리가 떴는데? 다음 고민입니다. 취준을 하는 중인데 마음이 안 잡혀요.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졸업생이 되면 학교도 안 나갈 텐데 하루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어요. 자,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휘몰아치듯 준비하는 것뿐이야. 휘몰아치듯 준비하는 것뿐이야. 시험 공부를 안 했을 때 시험이 가장 불안한 것처럼 이제 불안감이 가장 컸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뭐 자신을 채찍질 하세요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해치워버려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놀아야 돼요? 아니죠. 마케팅 관련 이력을 만들어야 이걸 자소서에 쓰던지 어디에 지원을 하든지 하지. 관련 활동도 해보고 이왕이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문 지식 공부해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공모전에서 입상도 해보고 그럴 때 뭐 관련 서적도 읽고 같은 분야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뭐 K무크의 해외 강좌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 K무크에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해외 강좌들은 유명한 기업, 이미 인증된 대학교들 이런 곳들에서 운영하는 수업들도 많고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완강을 하나 한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좌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예, 굉장해요. 완강을 하면은 이렇게 수료증도 나오고 디지털 배지도 주는데 그 디지털 배지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디지털 수료 인증서 이런 거 코세라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디지털 배지 과정을 다 수료하면 이제 배지가 여러분의 메일 주소로 발송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 이 분야에서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겠고 아니 포폴까지 갈 거 있나? 그냥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 이런 거에 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다 이거 보여줄 수 있고 기분이 좋거든요. 배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한 11개 정도의 분야라고 하거든요.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씩 모으면 재밌지 않을까? 배지를 목표로 달리는 거야.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고 정보 교류도 하고 자극도 받고 강제성도 부여받고 이러려면 오프라인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도 전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정보를 눈팅하거나 질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면은 온라인 스터디도 하나 추천해요. K무크 해외 강좌 수강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 많으시니까 목표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 공유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좋더라고요. 또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실시간으로 해외 강좌 학습 도우미에게 답변이 와요. K무크 해외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토익 점수, 회사 지원에 필요한 요건, 봐야 하는 시험의 종류, 과목 기본으로 챙기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시간 낭비가 없겠죠.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막상 나는 그냥 그 패션 취준생이라는
하는 거에 젖어 사는 애들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민덕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연애 및 결혼 파트로 넘어갑니다. 민지 채널. 이거 한번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봐 너무 많아. 지금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연애가 제일 재밌죠? 한번 가볼게요. 남자친구의 큰 잘못 용서할까요? 20대 후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1년 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6개월 정도 지속하다가 스스로 바람을 끝낸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제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다. 사연 내용이 사실 더 길고 더 자세해요. 영상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연자분과 남자친구가 꽤 오래 만났고 꽤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당시 그때 내가 이걸 발견을 했다? 그럼 나는 뒤집어 엎고 끝내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바람이라는 관계는 이미 종료가 된 거니까 뒤집어 엎지는 말고 차분히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을 이런 식으로 꺼내는 게 좋겠죠. 이런 정황을 파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성적 관계를 시도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우리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난 이거를 너한테 들어야겠다. 이런 식의 접근?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갔냐, 상대가 누구냐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하고 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다 지난 마당에. 지금 사연자분한테 중요한 건 이 남자가 왜 어떻게 오락가락 했냐는 거야. 갱생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화 한번 그냥 버럭 내고 덮으라고 할 것 같아. 이게 바람이라는 관계가 종료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엎고 관계 끝내야지 빨리빨리. 이걸 듣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게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 사연자분의 세월이 좀 아깝다.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조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30대 초반분의 사연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하느라 연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니 사랑이 아닌 정량적인 조건을 먼저 따지게 돼요. 결혼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이분보다 결혼은 먼저 했으니까 나이가 조금 더 어리더라도 상황이 다르더라도 말을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결혼할 때 조건?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조건이 조금 아쉽다. 내가 조금 포기하고 지고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다 믿게 보이거든. 상대방이 다 믿게 보여.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건전하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모든 조건이란 게 다 좋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와 결혼할까요? 나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우리 사연자님도 본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정말 모두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단점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따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거지 정량적으로 얼마 이상 벌고 자산이 얼마고 외모가 평균 이상이고 집안이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감이 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조건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포기라는 단어가 나는 이 조건들을 다 맞춰서 결혼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A, B, C 조건 아니면 결혼 안 해 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내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먼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나에게 맞는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정량적인 조건을 여러 개 동시에 따지는 것보다 포기할 수 없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한두 가지만 남겨보자. 내가 무엇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정리됩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제 답은 하나예요.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공통 관심사가 있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취미가 같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거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진짜 중요한 대화는 문제 상황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팀이에요, 여러분. 인생 팀이야.
이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별의별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생활비를 얼마로 책정을 할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까에서부터 하루하루 1년 1년이 전부 다 문제야. 이 문제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잘 제시하고 바라는 해결책이 조금 다를 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같이 고민하고 요런 관계가 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 사람을 만날 때 1년 정도는 만나보고 그러니까 사계절은 경험을 하고 결혼을 생각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1년 안에 있는 그런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런데 너무 짧게 만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격이 착하고 해도 지 말만 옳고 지 고집 세고 이러면 진짜 노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전 무조건 필수 요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화는 쌍방이니까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은 고집 피우고 상대방은 다 맞춰주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부부 사이에 꼭 이겨먹어야 돼? 뭐 이겨먹어야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민지 채널. 친구에게 집착해요. 친구라는 존재가 저 빼고 어딜 가면 서운해요. 모든 모임에 제가 참석해야 직성이 풀리고 항상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그 무리에서 도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면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이 무리에서 내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나 없이 얘네가 나에 대해 뭔 말을 할까? 다만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그 정도가 살짝 심하신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사가 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 아닐까? 친구 관계에만?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한가하신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10대 때 보통 하죠. 친구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하는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점도 변하고 관계 자체도 좀 바뀌고 그런 점들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랑 맛집 탐방 안 하고 인스타그램 태그 안 걸리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야. 저도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땐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커넥션 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 난 항상 같이 놀아야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서로 개인적인 삶 살다가 할 일 하다가 가끔씩 생각날 때 근황 공유하고 약속 잡아서 보고 그러는 거죠. 친구랑 멀어지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관심사를 친구한테 두지 말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 취미 활동 겸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K무크 해외 강좌 요거 활용해보면은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한테 강의를 하나 추천드릴까봐 약간 심신 안정에 좋은 그런 걸로다가 지금 신청 가능한 코세라 강의 중에 몇 개를 한번 보자면 요런 거 어떠세요? 심리학 입문 이런 거.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수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편견이 왜 생기는지 이런 거 탐구하는 거. 진짜 교환학생 오는 느낌이다. 한 분야를 찍먹해본다는 게 이게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 인스타그램 스토리 염탐하면서 나 빼고 어디 갔는지 그런 거 볼 게 아니라 요런 거에 좀 한번 빠져보는 거 어때요? 아니면은 약간 외국어 강의 이런 것도 좋지. 외국어 강의 이런 거 너무 좋잖아. 경력 개발을 위한 영어, 비즈니스 영어를 위주로 배우는 그런 수업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이제 정신 팔릴 일이 없지. 나는 외국어 공부는 항상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항상 시도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코세라 다른 강좌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영어 회화도 있고 그냥 스페인어랑 중국어 중에서도 HSK 있잖아. 이런 거 급수 준비하는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이런 거 좀 둘러보시면서 한번 관심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사를 확장시켜야 돼. 관계 집착해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는데 20대 후반 직장인이 되고 보니 친구가 없는 삶에 회의감이 들어요. 이제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 우리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먹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정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시간과 금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있었던 인맥 풀을 좀 줄여가는 것이랑 사연자분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좀 달라요.
그냥 학교에만 갔는데 친구가 생겼던 중고등학생 때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성인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노력을 하냐. 자, 1단계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라. 근데 이제 무턱대고 내가 사람 많은 명동을 가라는 게 아니야. 핵심이 있어요.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곳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린 어른이니까 돈과 시간을 따로 빼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아무 모임에 가지는 말고 우리 사연자분께서 만나고 싶은 인간의 유형이 많을 법한 곳으로 가야겠죠. 뭐 예를 들면 나 좀 인싸 친구 만나고 싶다, 활발한 친구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춤 동아리나 뭐 맛집 탐방 동아리라던가 그 멋있게 그 단체로 운동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 단체로 시간제에서 막 으쌰으쌰 파이팅하는 그런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뭐 그런 모임이 있겠고, 잔잔한 친구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뭐 독서 모임이라던가 영화 감상 모임이라던가 그런 곳들을 생각을 해서 골라가지고 자 가서 열심히 재밌게 활동하시고 안면을 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 말을 걸어본다. 운이 좋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가끔씩 외향인들에게 간택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다가가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해서 스몰 토크를 좀 해보다가 스몰 토크가 쌓이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모임 외부에서 약속을 잡아본다. 스몰 토크에서 쌓였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약속을 한번 외부에서 잡아보는 건데, 예를 들면 민지님 옛날에 봉준호 감독님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런 영화 개봉했던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 너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필이 필요하죠. 물론 내가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한 사람한테만 하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랑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여러 번. try. 그러니까 뭐 찔러보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3단계 노력을 해야 친구가 생기는 게 사회인이다. 이게 사회인이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사연자분을 포함해서 내성적인 모든 사람에게 행동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인간은 무섭지 않아요. try. 민지 채널.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고민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남의 머리는 잘 깎아주거든요. 제가 제 3자의 입장이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간단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들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이고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으니까 너무 내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결정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K무크의 강좌 한 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라 그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 해외 강좌 구독권 요거 꼭 신청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업시켜보자고요. 조금 약간 공익 광고 같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빠롱 안녕.